미팅에 오실 때 오른쪽부터 이렇게 채워주셔야지 다른 분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리더님의 마이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리월 네이비오 바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SDP 사업설명보다는 그냥 마이 아메이 스토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잘난 것도 없고 저의 이제 마이 아메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아디아 헌터리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바다고요. 지금 여기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딱 봐도 제가 보이죠?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오빠 그리고 저 남동생 여동생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장난꾸러기처럼 생겼고 이따가 남자처럼 생겼어요. 정말 고민이 많고 누구한테 지는 거를 싫어하고 그리고 욕심이 참 많은 애기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거의 한 31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옷을 되게 잘 입었죠. 그때 당시면 우리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근데 한국의 IMF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꾸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많이 힘들었어요. 늘 배고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선생님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연금 받고 집에 계시고 아빠는 평생 한 곳에서 이제 트럭 운전하다가 나중에 경비 아저씨 하다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돼서 지금은 연금 받고 집에 계시고 우리 엄마는 늘 저한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자는 똑똑하고 돈 있어야 된다. 아빠는 긍정적이고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옷을 계속 갈아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립스틱은 빨간색을 바를까? 핑크색을 바를까? 머리는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을 이제 하잖아요. 어떤 리더의 이제 미팅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1,4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저녁 때문에 맥주 먹을까? 소주 마실까?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 살 건데. 근데 그거를 선택을 뭘 하나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스피치도 하고 있고 정말 멋진 분들 앞에서 이렇게 외국인 제가 이렇게 나와서 스피치하고 있는 것도 정말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저는 진짜 우리 집이 좀 못 살았어요. 그래서 13살 때부터 알바했거든요. 학교 끝나면 애들이 놀이터 가서 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찬사를 했냐면 아빠를 따라서 차트 주소로 산 올라갔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오면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버스 정거장에 팔려고 그거를 갖고 이제 버스 정거장 가고 애들이 놀러 가는데 저는 나는 할 일 있어 하고 그냥 찬사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저는 우리 오빠가 PC방 조그만 게임 가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 거기 가서 알바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저는 마찬가지로 알바했었죠. 우리 친척 중에 세차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손세차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는 돈은 제가 다 엄마한테 드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누군가 하라고 시킨 거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되게 행복했었고, 그리고 딱 18살 되니까 저희 친구들은 어디 대학교 가지, 어떤 과를 가지 이렇게 설레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디 나라 가서 돈 벌지라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대학교 보낼 돈 저한테 내주세요. 제가 그걸로 외국 나가서 딱 5년만 일하고 올게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외국 나가야겠다. 근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그러셔서 작은 이모한테 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이모가 여기 한국에서 7년 정도 일하고 있었거든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렵게 이모랑 연락이 돼서 이모 저 300만 원 빌려주세요. 18살에가. 그랬더니 홈카기에 빌려주더라고요. 저는 일하면 바로 갚을게요. 했더니 300만 원 줬어요. 근데 저는 비자를 계속 신청했는데 일단 나이가 어리잖아요. 18살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국으로 나가서 빨리 돈 벌어서 집에 가서 찾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미국 갈까, 일본 갈까, 한국 갈까, 유럽 갈까 딱 4군데를 정했다가 비자 나온 대로 그냥 가자 이 생각했거든요. 언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젊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리고 한국 음식 맛있어 보이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뻐 보이고 되게 착해 보이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비교가 별로 안 났기 때문에 한국은 가고 싶은데 안 되면 어디라도 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에 한국에 비자가 나오고 제가 한국에 온 게 되게 행복했어요. 그 자체로만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국으로 갔거든요. 지금의 선택이 내 미래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멋진 분들 앞에서 제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 처음 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여기 사진 찍은 건데요. 5년 목표 가지고 진짜로 한국에 왔거든요. 5년만 소처럼 일하자. 그냥 5년만. 그리고 나서 내가 꿈꿨던 목표를 가지고 그냥 잘 살아야겠다. 그 생각하고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5년 소처럼 일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다행히도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삼성에 거기 소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주 6시간 일해요. 주 6일 일해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2교 때 있기 때문에 2주 야간 2주 주간. 그리고 일요일 날 가끔씩 알바하고, 알바 없을 때는 이모네 집 거기 오줌보까지 가서 제가 3시간 지하철 타고 가서 또 알바하고 또 오고 진짜 소처럼 일했어요. 근데 형실은 한국에 딱 와 보니까 돈 버는 군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아침에 늘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한 번이라도 알람 없이 그냥 깨고 싶은 거예요. 알람 소리에 늘 일어났던 거고, 총소리에 화장실 가야 되고, 총소리에 밥 먹어야 되고, 총소리에 퇴근해야 되고, 이게 5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군대인가? 다행히 월급이 있네. 이 생각하고 이제 군대 같은 느낌이었고, 다행히 외국인이라서 한국말 못하니까 차별은 없진 않고 있었죠. 그리고 제일 제가 싫어했던 게 진짜 뺀질뺀질하게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국 친구도 있고 한국 친구들도 있고. 근데 월급은 똑같아요. 어떨 땐 저보다 많이 받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걔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저는 성격상 빨리빨리 하고 끝나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참 이게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였던 방 3개 가지 아파트를 구입했죠. 5년 만에. 근데 저는 이게 목표 아니었거든요. 엄마 아빠 집 하나 사주고 제 집 하나 사고 제가 목돈 마련해서 몽골에 가서 조금만 사받은지 장사를 하려고 했지 집 하나 때문에 한국에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되니까 한국 음식도 좋고 한국에 적응도 했고 한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어차피 젊으니까 2년 더 연장하자. 나만의 목표를 또 가진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저랑 하나도 안 맞는 이게 맞지 않은 이런 리더님 장영철 리더님 만났거든요. 이때 장영철 리더님이 되게 뚱뚱하고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혈압약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네. 항상 아프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저희 신랑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너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찾아서 해? 너 어차피 나이 먹으면 알아. 그 일을 계속 해야 돼. 청소고 뭐고 거기 공장에 있고 아니면 뭐 설거지 하는 거 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20대가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너 10,000원 벌더라도 뭐라도 배울 수 있는 일을 해라. 성장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 자격증을 땄거든요.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서 피부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저 이제 모아놓은 1,000,000원 신랑이 있는 조금 돈 거기에다가 대출까지 해서 4천만 넘게 해서 피부샵을 오픈했어요. 이때 당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진짜 부자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제가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없고 저만 힘든 거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 되겠다 이 생각하고 되게 설레면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돈 버는 감옥 같았어요.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일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면 집에 1시에 들어왔었어요. 왜냐면 첫 손님이 9시부터 있고 마지막 손님이 9시에 나왔거든요. 마사지는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뭐 격리, 청소, 마사지, 상담, 진상 손님 달리기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혼자서 했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도 받고 저는 진짜 잘 됐어요. 왜냐면 입 소문이 나가고 외국인 여자가 힘세다고 저는 힘세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다고 이러면서 막 소개로 오니까 막 뚱뚱한 분들 오고 폭포에 마사지 해달라고 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이거 저거 빠지고 대출 빠지고 뭐 월세 빠지고 뭐 이거 저거 빠지니까 제 통장에는 300만 원 정도가 항상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해요.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시간이 길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거기에다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상대 인간관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게 많았어요. 근데 일 혼자라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아미 하면서 조금 스폰서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뭘 안 되면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미루 속에 이제 빠졌어요. 뭘 해야 될지. 직장 다녀도 부자가 안 돼. 자유가 없어. 자영업 해도 더 안 돼.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됐거나 진짜 자유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가 진짜 좋아했던 일만 좋아했던 거 뭐냐고 하길래 나 여행 좋아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니 신랑이 그러면 여행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제가 장점이 있잖아요. 한국어도 하고 몽골어도 하고
2018년도 19년도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몽골 여행 보러 가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행사 조그맣게 운영하면 되겠다. 좋겠다. 놀면서 이렇게. 이거는 연애했을 때 사진이거든. 우리가 돈 조금만 생기거나 여유 생기면 넘었었어요. 그냥 재밌게 살지. 애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판톤대 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입학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배우고 제대로 해야겠다. 왜냐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알다시피 이 학교는 주석이 없어요. 그냥 그 스터디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알바를 했어요. 줄잔으로 마사지. 사모님들한테 워낙 입소문 나갖고 너 왜 샵 접었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집 가서 제가 마사지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시간이 남길래 심심했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배울까, 미용사를 배울까, 네일아트를 배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신랑이 그랬어요. 돈 주고 그런 거를 배우지 말고 너 그냥 아메에서 무료로 교육들이 시스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메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 스폰서님한테 부탁했어요. 사실은 장윤이 스폰서님이 저희 신랑 사촌 누나거든요. 그래서 바다 좀 데리고 이제 미팅장 좀 다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차피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윤이 일단 스폰서님이 허락해서 이제 같이 이제 미팅장을 다니기로 했죠. 근데 사실은 장윤이 스폰서님이 제가 마사지샵 있을 때 우리 샵에 없었어요. 오면 아티스트들이 제품 립스틱, 쿠션 하나씩 주고 가요. 아메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아메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피부 잘렸던 실기 날 때 저희 모델같이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와갖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후원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폰서님 만나고 제가 미팅장을 다니기로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저쪽 사진은 GDS 출입했을 때 사진이고 여기는 대전, 저는 김유월 날마다 대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6% 있을 때 이게 스피치를 하는 저희 사진이고 저는 미팅장을 다니면서 늘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왜냐면 너무 바깥 생활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제가 빨리 해도 못마땅하고 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했어요. 왜냐면 다들 긍정적인 사람들. 오 바다 외국에서 왔어, 이뻐, 한국말 잘해, 잘 수 있어, 오 멋져,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무료로 이제 교육도 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뭐 지식도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미팅을 다녔죠. 처음에는 아무 이유 모르고 그냥 다녔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내니까 제가 스폰서님한테 먼저 제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마케팅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스폰서님은 바다 이제 마케팅 얘기하라고 하네. 역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마케팅을 붙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원하던 일이 이 일이었구나. 결국은 37년 만에 아메이라는 게 저한테 와서 제가 다행히 미로 속에서 빠졌구나. 다행이다. 이 생각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와 아메이를 두 잡으로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는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때는 소비자가 만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바하면서 그 마사지 하는 사람한테 아티스트리로 마사지 해줬어요. 아티스트리로 마사지 해주고 기본이 이거 마사지 안 해줄까봐 바다야 언제 와? 자꾸 연락하면 저 아메에서 바빠요. 이렇게 하면 세제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좀 잡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소문나고 좀 보자 할머니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와서 2명만 마사지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집으로 해서 하고 그때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근데 저랑 똑같이
목표 갖고 아멘 사업하자 하고 가만 들고 나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반 정도는 계속 혼자 다녔거든요. 외로웠어요, 사실은. 눈치도 보이고. 근데 제가 이때 당시 스폰서가 없었으면 제가 아멘 사업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냥 소비자로 남았을 것 같은데 스폰서가 그래도 엄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다니고 장윤희 스폰서님이 저를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었어요. 실수를 하든 뭘 하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 저도 너가 이거 할래? 그러면 저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야. 몰라도 나와서 하려고 하던 저의 적극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배우면서 스폰서님 저한테 그랬어요. 애기 낳으면 안 되니까 골잡해줘. 그러니까 너가 애기 없을 때 그 파트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배워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배우려고 대문도 하고 사업 설명 혼자서 셀카봉 올려갖고 하고 어떨 때는 강아지한테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활이 사업이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미 작품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제가 먼저 느꼈어요. 대문에 보고 제가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올해가 안 먹는 거 아니었어요. 많이 먹었죠. 근데 아미로 100% 브랜드 전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에는 아미보다 비싼 작품도 있어요. 근데 늘 경비에 시달려 있었고 늘 비곤해 있었어요.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직포로 사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미로 브랜치엔 적고 나서 지금 경비도 없고 지금 건강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좁쌀 여드름 때문에 거의 한 5년 고생했거든요. 근데 안 사본 거 없어요. 샤넬 뭐 여기저기 다 써봤는데 아티스트리로 바꾼 다음에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이 사업이에요. 이제 필요 없는 거를 산 거 아니고 어차피 쓰던 거를 바꾼 건데 근데 더 놀라운 거 우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위에 사진은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한 7년 전 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작년 사진이에요. 밑에 사진이 조금 더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티스트리와 뷰티 나이트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사진은 제가 늘 뱃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날씬하다고 해도 뱃살은 늘 있었어요. 근데 디톡스 바디키를 딱 한 달 하고 5kg 체지방만 뺐어요. 작년에 19년도에. 그리고 남편은 23kg를 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9년도에 그 엑세스 파티 가서 하루 참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고 꾸준히 미팅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파트너로 바꾸고 소개로 이제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파트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빨리 성공이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집중을 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한 거지 그렇게 빨리 하는 그런 그런 방법이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든지 다 미팅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고 조금 성장하고 싶으면 무조건 미팅이에요. 미팅 없으면 진짜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계속 했던 거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보상이 날아왔어요. 무조건 보상 보고 노력하는 거 아니고 노력하다 보니까 보상이 날아왔더라고요. 19년 12월 1일 SB가 설치되고 2월 1일 GP, 5월 1일 BT 설치하고 9월 1일부로 바운더스 BT 됐어요. 10개월 만에 바운더스 BT 됐거든요. 그리고 나트랑 리더십 세미나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바운더스 BT 후에 특별한 그런 거 없었어요. 목표가 없었어요. 왜냐면 정신없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 쉬엄쉬엄 하다가 파트너들한테 집중하자고 하는 찰나에 다시 결정하고 도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저희 이제 유한이가 생긴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한이가 생긴 걸 알고 제가 다시 결정하고 도전했어요. 조금 더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 유한이한테 다 해주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배고픈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유한이한테 잘하고 싶어서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서 내가 도전해야겠다. 미루면 출산하고 나서 난 아미 못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천천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이렇게 나왔는데도 저는 주말도 미팅을 다녔어요. 주말에도 미팅 다니고 산이주로원 들어가서도 계속 SDP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제말 리더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 제말 리더님이랑 미팅하다가 딱 헤어졌는데 양수가 터졌거든요. 집으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 그리고 이제 수술했어요. 제가 출산할 때. 그래서 수술하면 이렇게 앉을 때도 힘들고 누워 있을 때도 힘들잖아요. 같은 자세로 이렇게 2시간 앉아서 미팅도 듣고 제가 직접 미팅도 했어요. 그리고 산이주로원에서 제가 STP를 많이 했어요. 이 마사지 하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나와서 산후도우미 이모가 오잖아요. 3주 내키 이모한테도 사업 설명하고 그 이모 브랜치 체인지 다 해주고 해양 가입시키고 기본 딸까지 해주고 지금도 샘플품 계속 쓰고 있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해야지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저는 2021년 6월 4일날 출산하고 7월 1일 사파이어를 성취하고 그리고 9월 1일 날 에메랄드 성취했습니다. 물론 호주 리더십 세미나도 성취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매일매일 외쳤어요. 그러더니 제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그래야겠네. 이래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산이주로원에서 혼자서 바빠요. 뭘 하길래 방에서 안 나오냐고. 진짜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핑계가 생각이 나요.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린 다 인간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엄청 많지만 제가 원룸에서 살고 마티스 굴고 다녔던 저는 지금 조금 더 큰 병수의 아파트에 가서 또 이제 자락도 바꾸고 우리 요한이가 생겨갖고 건강하고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메이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다 직장 다니고 아직도 피부샵을 하고 있었다면 요한이도 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 될 정도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아메이 사업은 하지만 꿈이 없으면 못한다. 제가 이런 구매 노트를 지금 연속 3년 하고 있거든요. 파트너들하고. 근데 놀라운 게 지금 보면 거의 다 이뤘어요. 거의 80% 이상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매 노트의 힘인가?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늘 얘기해요. 구매 노트를 좀 하자고.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서 하자고. 근데 이 구매 노트를 하고 나서부터 욕심도 생기고 이게 눈에 보이는데 나니까 물 먹다가도 이렇게 이제 계속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한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곰 있잖아요. 곰은 돈 주고 사서 구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곰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이라도 나는 나이 많아 안 돼. 어디 이제 다 갔어. 무슨 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손만 쉬고 있다면 곰은 꿀 수 있잖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먹고 자고 사고 이렇게 살면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목표도 있고 꿈도 있고 간절한 그런 삶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꿈이 없다면 진짜 가지고 싶은 거 하나, 되고 싶은 거, 그리고 가고 싶은 거, 누군가한테 주고 싶은 거 4가지만 적어놓으면 그게 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는 누구나 이게 변동합니다. 국적, 저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학력, 제가 뭐 박사, 석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한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이거를 아무리 기회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면 이거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마냥 많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받아야 돼 커피 마실까 쇼핑할까 했을 때 미안해 나 내일 일해야 돼 미안해 나 돈 없어 하지 않고 그래 커피 마시자 친구야 쇼핑하자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이기는 게 어렵다. 이게 진짜 맞아요. 아메에서는 제일 큰 리스크가 포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조금만 천천히 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좀 빨리 성취했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꿈만 믿고 열심히 꾸준하게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면 언젠가는 나의 꿈 성공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는 믿음직스러운 회사고 그리고 안전한 제품이고 사람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미 사업을 다들 열심히 해서 꿈을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바다리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 맞죠? 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죠. 그 남편의 말조차도 새겨듣고 남편을 올려세울 수 있는 거, 그 마음이 스폰서를 올려세울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진행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즈니스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본사에서 스케이프 누트리션에 대해서 좋은 정보 알려주시겠습니다.